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삼천공 43원을 깼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그리고 오늘 새벽 0시에 제가 잠을 못 자고 불안한 마음에 삼천공 43원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적중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매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확인이 필요한 구간 3043원.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3043원을 일시적으로 깨뜨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하는 게 좋느냐?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견뎠는데 여기서 매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위쪽에서 떨어질 때 그때 손절을 치는 것은 맞지만 계속 하락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고 있었는데 그 하락이 거의 다 끝나갈 쯤에 지금 매도를 한다? 절대 안 됩니다. 분명 힘들겠죠. 분명 진짜 화가 날 겁니다. 왜 내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내 계좌가 이렇게 빵꾸가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고 이건 다른 사람의 탓입니다. 자, 지금은 분명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하락의 끝이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매도를 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11월 한 달간에는 계속적인 매수가 중요하다. 1차, 2차, 3차 매수한 다음에 4차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빨간 봉을 기다린다. 빨간 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불안하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양봉을 만들고 있죠. 아직은 불안합니다. 왜? 정말 제가 가장 강한 지선이라고 생각했던 3043원을 일시적으로 이탈했다는 이 하나가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4월달 주봉에서 4월달에 2426원까지도 일시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까지 예측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도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겠다. 왜? 시장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 어떠한 호재거리도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발생했을 때 그때는 실적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던지니까 이런 패닉셀 때문에 내 던지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나오지 못하는 것,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 XRP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 때도 매도를 할까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 구간입니다. 왜? 손절을 못했던데 여기서 매도를 한다고요? 차라리 손절이 제일 필요했던 그런 구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자 삼선을 드린 것도 그겁니다. 삼선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그때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하락기에는 매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자 삼선을 드린 거였었고, 부자 삼선 꼭 보시고 일봉상에서 매도가 나왔다, 1차 매도 나왔다, 2차 매도 나왔다, 과감 없이 매도를 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코인 시장은 파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존버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파동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 분명히 복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라이브 때도 영상 때도 계속적으로 외치던 게 그였단 말입니다. 제발 존버하지 말고 파동 매매로 하시라. 물론 XRP 정말 좋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지 XRP를 사랑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라이브 때나 노란톡방, 텔레그램 방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라이브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은 물론이고, 그리고 지금 XRP, 그 다음에 다른 흐름들, 그리고 제가 또 목요일 날은 스파르타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듣고, 와, 우리 코인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식 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8시부터 시작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 시작하니까 여러분 꼭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연방공개시장 회의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명확한 건 안 나왔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아니,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지표,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발표되는 CPI나 PPI 지표, 그 다음에 고용 지표, 이 모든 것들이 깜깜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금리 결정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금리 동결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10월 달에 금리 결정할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CPI 지표는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용 지표는 발표가 안 됐죠. 노동 지표는 발표가 안 됐는데 이 지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걔들이 결정을 했습니까? 바로 민간 고용 지표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보고 나서 발표를 해놓고 이제 와서 깜깜이다. 깜깜이기 때문에 나 잘 모르겠어. 여기서는 그냥 금리 동결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것은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고용지표, 민간 고용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고 민간에서 CPI나 PPI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표상에서 보면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0.1%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2월 달에 당연히 금리 인하로 가야 됩니다.
저 혼자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 동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리고 오늘의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그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표 정말 중요하죠. 물론 9월달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은 10월달에 발표가 안 되니까 조금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9월달 지표를 본다고 하면 그때 어떠한 지표가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연준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제 연방공개시장 회의록에서 나온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2월 회의에서 다시 금리를 낮출지에 대한 위원들 생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그대로 둬야 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하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거의 50대 50 이 정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냥 파월이 예전에 12월 달에 금리 안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로 간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양적 완화는 조금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양적 완화는 된다고 했고 파월이 그렇게 한다고 했죠. 지금 현재 단기적인 유동성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을 푸는 데 있어서 지금 금리 인하를 같이 병행해서 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숨통이 펑 하고 트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하면 배센트까지 해고한다. 진작에 잘랐어야 되는데, 진작에 파월 의장을 잘라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자르고 싶다. 그래서 배센트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야, 배센트, 너 이번에 금리 인하 못하면 너까지도 자를 거야. 우스갯소리로 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경고성 발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 될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들다가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러신 분도 있지만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가득하고, 그리고 지표상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의 지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지수, 그다음에 실업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률은 우리가 명확히 데이터, 그러니까 4.3%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되면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지만, 비농업 고용지수가 지금 현재 이전에는 22K였는데 예측이 55K입니다. 그러면 예측보다 높아질 때, 아니 낮아졌을 때, 아니 비슷해졌을 때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상보다 크게 낮을 때입니다. 이것만 좀 아시면 돼요.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낮을 때 고용시장이 약하다, 경기 둔화 위험이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가능성이 크게 커진다, 이 부분입니다. 물론 9월달 지표이기 때문에 야, 이거 이제 10월달을 봐야 되는데 9월달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분명히 제가 이 지표는 확인을 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가 지표가 안 나올지 몰라도, 발표가 안 될지 몰라도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는 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시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는 당연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3000 43원을 일시적으로 깨고 내려갔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확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4차 매수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왜 3000 43원이라는 이 강한 지선을 지켜줬다는 그 한 가지로 진짜 강하게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 여기서 나 매도해야 되느냐? 절대 매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차라리 고점에서 빠지면서 손절 구간 매도를 해야 되는 부자 삼선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그 매도를 해야 되는 그 점에서 손절을 못했다고 하면 지금의 하락까지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여기에서 매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지금 3000 43원이라는 아주 강한 지지선이 있는데 그 지지선을 일시적으로 깨긴 했지만 이 지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왜 매도를 합니까?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000 43원 분명히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도리어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 11월 한 달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수하자. 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12월에 양적 완화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있다는 것은 돈이 풀린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든지 돈이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외쳤던 게 12월의 양적 완화 이것에 대해서 돈이 우리 시장 쪽으로 다 들어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한숨을 쉴 수 있을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분명 그런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현물 ETF 승인 분명히 12월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12월 안에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이 몰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표 드렸었죠. 표 드리면서 돈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XRP 가격이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목표가가 이것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 절대 제가 그냥 만든 그런 표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된 거 모두 다 종합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만든 그런 표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12월 달에 금리 인하. 자, 이 부분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되면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 XRP 12월 달에 그리고 연말에는 5,000원 선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5,000원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12월 달에 5,000원까지 가면 여러분들 모두 다 플러스가 되겠죠. 계좌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할 겁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댓글에 5,000원 하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5,000원까지 가는 그런 행운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최종 목표는 분명히 5자리 숫자지만 올해 안에 2025년을 마감해서 5,000원까지 가는 그 흐름 꼭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들어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자, 믿으신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5,000원까지 가는 그 흐름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다 이 생각 하에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든코인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나가서 히든코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어요. 다른 코인들보다 더 많이. 어제 조정을 제대로 줬습니다. 장대 양보 뽑아낸 다음에 조정을 제대로 줬는데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얘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장대 양봉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빨간 봉을 만들면서 이전의 장대 양봉의 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히든코인 제가 노란톡방, 텔레그램방에 다 오픈했습니다. 방송 나가고 난 이후에 다 오픈해서 지금 현재 텔레그램방이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거 히든코인까지 확인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